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역사책은 아니에요. 몇 페이지야 이게? 140. 안자는 물론 안형을 가리키고요. 공자, 제자, 안자가 있잖아요. 아니 전혀 다른 분이죠. 예. 안자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안자 친추할 때 안자는 이 안자예요. 얼굴 안자. 우리가 안연할 때는 이 안자를 쓰는 거죠. 예. 자는 물론 이제 선생이란 뜻이고요. 그 책 설명에 나오지만 원래 춘추라는 단어의 뜻은 뭐 올해 춘추가 얼마 되십니까 하는 것처럼 나이도 가리키고 봄, 가을도 가리키고, 근데 본래 이 춘추라는 말은 고전에서는 각 나라에 보관하던 사초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맹자에 나오죠? 진나라의 사초 이름이 도울. 도울 선생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도울이 이제 악마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선징악을 하는 그런 악마 상징하는, 도울 선생을 알면서 일부러 그 괴물 이름을 자기 호로 쓴 거죠. 근데 역시 도울도 사초의 일종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해서 경으로 높여주면서 춘추가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노나라의 역사책으로 고유명사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각 제후국의 모든 사초를 일반적으로 춘추라고 불렀던 거죠. 다만 이제 진나라는 도울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게 왜 역사책이 아니면서 춘추라는 말을 여기서 붙였냐 하면은 이 안영이라는 사람의 그 일화를 정리했는데, 일화를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연대순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역사하고 유사하다고 그래서 춘추라고 붙인 것 뿐이지 실제로는 역사책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안자춘추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위서다. 그래가지고 위서로 여겨지다가 근대에, 현대에 이르러서 진본으로 증명될 적이 허다하죠. 예. 그리고 특히 안자춘추도 마찬가지예요. 위서가 아니라 상당히 사실에 근거한 책이다. 그래서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달변이라든가 능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말 잘하려면 맹자를 읽어라, 외워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맹자는 이제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안영이라는 사람은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외교가고, 이따가 여러분들 그 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오늘날 우리가 재음미할 만한 그 말재주가 너무나 많아요. 예. 특히 이 안영이 유명한 게 직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굴하지 않고 얘기를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네. 안자춘추. 안 선생이 인트로 좀 읽지, 앞부분. 안자춘추, BC 50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제나라의 뛰어난 재상 안영의 언행을 정리한 정치 문답집이자 간언집이다. 안자는 안영의 존칭이다. 춘추는 원래 연대기라는 뜻으로 이 책의 중심을 이루는 4편의 이야기들이 8편으로 정리된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215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의 실천적인 텍스트로 읽힌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안영의 언행록으로 안자라고도 한다. 안영 자신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 전국 시대에서 한 나라에 걸쳐 편집된 것이다. 4편, 6편
1과 외편 2편을 합해 215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면에서는 육아와 문과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특색은 오히려 정치의 기본과 요체를 말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안자 춘추의 춘추는 4편의 각 이야기가 거의 연대순으로 정리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용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영공과 장공, 경공이라는 어리석은 군주를 모셨는데 특히 경공 때에는 재상으로서 국정을 담당하면서 자주 간언하고 선정을 베풀어 그보다 100년 전에 활동한 관중과 함께 높이 평가받는다. 예. 그러니까 공자가 551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안영의 출생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동시대예요. 논어에도 보면 그 안영이 모셨던 경공과 공자가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군군신신 부부 자자예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논어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논어에서 보면 실제로 공자가 안영을 높이 평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대표적인 공자의 안영에 대한 평가인데, 평중은 안영의 자예요. 예. 안평중은 안영은 그런 거죠. 선여인교. 선은 이제 잘한다 이런 뜻이죠. 착할 습자가 아니에요. 남과 더불어 잘 교제를 하며 오래되면서도 그를 공경한다.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참월이라고도 하고, 그걸 여러 가지 이제 좀 오버하기도 하는데, 오래되면서도 공경한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남과 사귀기를 잘했다 하는 얘기는 대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초나라 사신으로 가서 그 자기의 그 품위를, 제 나라의 품위를 잃지 않고, 이 안평중은 공자와 다르게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키도 아주 작아요. 외모도 좀 별로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들의 무시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맹자에도 이제 안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맹자는 기본적으로 왕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패도에 관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춘추 5패에 관련된 인물들은 죄다 부정하거든요. 이게 패도라는 건 뭐예요? 힘으로써 이제 그 인을 가장한다. 맹자는 그렇게 정의하죠. 춘추 5패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제나라 환공. 이 사람을 보필한 사람이 안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문공.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초나라 장왕, 월왕부천, 오왕부차 이렇게 해서 5명을 보통 5패라고 하는데,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나라가 이제 여러분은 관포지교로 뭐 많이 알고 있는, 왜 안영이라고 적었어? 관중이 보필해서 이제 춘추 5패의 우두머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계통, 제나라가 원래 누구냐면 강태공이 그 자손이 임용된 제국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주나라 왕실과 성씨가 다른 공신의 그 가문이 이제 처음부터 나라가 개국할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재를 중시했어요. 또 제나라가 이제 동쪽, 우리나라는 말하면 서해 쪽에 이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수송이라든가 교역 이런 게 활발하고, 또 하나는 방술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제나라였어요. 또 하나는 어제 수업에서 나왔던 제나라 그 임치라는 그 수도에 직학궁이라는 걸 설치하고 무료로 지식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정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 그래서 공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자백가가 제나라 직학궁의 덕을 직간접적으로 입어요. 그 학궁의 최고 위치를 제주라고 그러는데, 순자가
거기를 3번이나 역임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제자백과가 공통적으로 오늘처럼 인터넷도 안 되는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교류가 가능했던 건 제나라가 제공한 직학궁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나라의 문화라든가 학술 사상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 취연도 마찬가지예요. 음양가도 실제로는 이 직학궁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근데 하여튼 이 폐와 관련된 우리가 왕도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폐도 혹은 뭐 이게 왕자도 왕도라는 뜻이에요. 패도는 기본적으로 힘을 전제하고 이로움을 추구하고, 그래서 패도의 기본 논리는 여러분이 아는 부국강병이에요. 부국은 농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강병은 강한 군사력이니까 군사력이죠. 이 시기에 뭐 거의 모든 나라가 실제로는 어느 나라를 예외가 없죠. 다 이 패도를 지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자맹자가 유세하러 다녔으니 어느 나라 군주가 귀담아 듣겠어요. 맹자에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군주들이. 선생님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자 같은 경우에 제나라 경공을 만나서 경공이 감동을 했어요. 이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임용하고 영지를 주려고 그러니까 안영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안영은 정치가 군사가 외교가로서 훌륭한 사람이지만 안영조차 공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따 공자를 배제하는 논리를 한번 보세요. 이쪽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맹자가 주장은 왕도 계열은 이거거든요. 군주의 도덕성, 그 다음에 이보다는 의, 예? 심지어 생명을 버리면서도 의를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맹자 주장 아니에요? 사생치의. 그러니까 요 패자나 힘력자나 이자나 부국이나 강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맹자는 부르르 떨어요.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요.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관중이나 안영이나 요 계열을 저주하는 대표가 맹자예요. 그래서 맹자한테 관중이나 안영 얘기를 물으면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공자 문화에서는 3살짜리 아이도 관중이나 안영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그 맹자가 싫어하는 대표 인물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영향이 있었다는 걸 또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늘 관중과 안영이 병칭되는데 시대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관중이 훨씬 선배고. 사마천이 말이죠. 70개의 열전을 쓰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에게는 맨 마지막에 서술을 해요. 맨 첫 편이 누구냐면 백이숙제의 열전이잖아요. 백이열전. 한만 그 아버지에 대한 한을 품고 주나라 저의 문왕을 찾으러 왔는데 문왕은 이미 돌아가시고 아들 무왕이 아버지 위패를 전차에 싣고 폭군 주를 정벌하기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말렸죠. 신하로서 어떻게 그 군주를 시해하느냐. 그래서 병사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강탁의공이 만류했고, 그래서 이제 주나라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먹고 죽었다. 중국 역사에서 말이죠. 당시로부터 청대 이르기까지 백이숙제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제가 모은 것만 해도 100편이 넘어요. 그 정도로 어떤 청렴과 절의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예. 근데 사마천도 역시 누구예요? 자기도 한을 품고 궁형을 당해서 아버지가 남긴 사초를 정리해서 사기를
최초의 정사라고 하는 사기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백의숙제를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건 말이죠. 두 번째 열전의 두 번째 항목이 관중과 안영을 합전한 거예요. 이거 합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열전이 아니라 관중 부분을 앞에 쓰고 뒤에 부분은 이제 안영. 그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해준 게 번역판 안영 열전의 기본 내용이에요. 이걸 먼저 읽고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맞아 보도록 하죠. 예, 배 선생이 한 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안평중, 예, 거기서부터 하면 돼요. 안평중 영은 내 나라의 이웃 사람으로 제 나라의 영공, 장공, 경공을 섬겼으며 근검 절약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중용되었다. 안영은 제 나라 재상이 되면에도 식사에는 한 가지 육류만을 먹었으며 시대에는 기다못을 잊지 못하게 하였다. 또 조정에 들어가서는 임금이 하문하면 곱고 바른 말로 응답하고 하문이 없을 때는 온가짐을 방대하였으며 임금의 다스림이 올바를 경우에는 그 명에 순종하고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명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실행하였으니 이로 인해서 영공, 장공, 경공의 3대에 걸쳐 제후들 간의 명성을 알렸다. 월석부라는 현인이 어쩌다가 죄수의 몸이 되었다. 안자가 외출하던 중에 그를 만나자 자기 만차의 왼쪽 말을 풀어 숙제금으로 주고 월석부를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안자가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내집을 들어가 버리자 잠시 후에 월석부는 안녀에게 절규하기를 청하였다. 깜짝 놀란 안자는 일관을 단정히 하고 사실하며 말하기를 저는 사람이 얻지 못하지만 당신을 공경해서 구해드렸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절규하기를 청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석보는 대하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데 그녀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의 뜻을 붙이며 자기를 알아주는 자에게는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방금 내가 죄수의 몸이었을 때 그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그대는 이미 느낀 바가 있어 그들고 나를 구해주었으니 이는 나를 알아주었던 것이요. 그런데 나를 알아주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것이 나을 것이요. 그러자 안자는 월속부를 얻어주자. 예, 예,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정말 뭐가 뭐 무서워서 피하냐? 응?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하고는 당당하게 자기의 뜻을 교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현주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오른편에. 네. 안자가 제 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외출하려고 하는데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의 남편을 엿보고 있었다. 그의 남편은 재상의 마부였으므로 그는 마차의 큰 차양 아래에 앉아 다른 말에 채찍질을 하며 어기양양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얼마 뒤에 마부가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이혼할 것을 청하였다. 남편이 그 이유를 물으니 아내는 이렇게 말하였다. 안자는 키가 6자도 못 되는데 제 나라의 재상이 되어 제후들 사이에 명성을 날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의 외출 모습을 살펴보니 품은 듯이 심오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모습이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키는 8자나 되건만 남의 마음 노릇을 하면서도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니 이것이 제가 이혼을 청하는 이유입니다. 그 후로 남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졌다. 안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마부는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안자는 그를 청거하여 대부로 삼았다. 예. 대부. 그러니까 마부의 아내의 그 현명함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예. 사람이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안영이 처음부터 뭐 잘나진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그 인간관계에서 참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안영이 여러 대에 걸쳐서 명성을 날리고 국격을 높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마천이 전해 들은 얘기니까 사마천하고 그 시대 거리가 한 200년 정도 차이 나겠네요. 예. 그러니까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형벌을 집행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오늘 알고들 이렇게 많이 안 왔나? 예. 예. 황수님 선생님 읽으세요. 형벌을 집행할 때는 신중하여 대단한 경동이 아끼는 말에 어인을 실수로 갑자기 행동하였다. 화가 난 경동은 그 어인을 잡아서 사지를 잘라 죽이라고 명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관영은 옆에 앉아있던 관리가 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하자 말기는 경동에게 말했다. 옛날 요임과 신림금 시대에 사람들의 사지를 잘라 죽일 때 어느 부분부터 잘랐는지 공주께서는 알고 계시니요. 그러자 경공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이렇게 과인 곁에 이런 채를 보고 시대가 뿔이 들었다. 그리하여 경공이 그 어인을 거기에 가두라고 명하여 관리가 다시 나섰다. 이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죽은 것이니 소신이 군주를 위해 그 죄를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리한 다음에 목에 가두시지. 경공이 허락하지 않으니 일일이 제목을 들어 그 어인을 담았다. 잘 들어라. 너는 세 가지 죄를 저질렀다. 군주께서 너에게 말을 기르도록 명했는데 너는 말을 죽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을 죄이다. 또 군주께서 가장 아끼는 말을 죽게 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을 죄이다. 그리고 군주께서 그까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뻔하게 만들었으니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군주를 원망할 것이고 제후들이 들으면 필시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길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죽을 죄이다. 그러니 너를 어딜 가두겠다. 알겠느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경공이 크게 한숨을 내쉬고 나온 이렇게 그만 풀어줘라. 내가 잘못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일화가 내가 들고 다니던 뭐 떠났지? 요거는 이제 좀 전에는 말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경공이 또 새도 좋아했나 봐요. 이 그 고사성어가 그 촉추 양조에 촉추는 이제 새를 잘 길렀던 그러니까 새 관리상이었던 모양이죠. 예. 제나라 빠르게 번역만 해줄게요. 제나라 경공이 특별히 새를 좋아했다. 한 차례 한 번은 한 마리의 아주 이쁜 새를 얻어서 곧 그 촉추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보내서 전문적으로 그 이 한 마리의 새를 기를 책임을 부여했다는 거죠. 이 다만지자는 여기서 양사예요.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새는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제경공이 기분이 아주 무너져가지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친히 그 촉추를 직접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자가 한켠에 서서 다음과 같이 청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 시부시죠.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입니까? 아닙니까죠. 먼저 저로 하여금 촉추의 재상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포하고 그 뒤에 당신께서 그를 죽여서 그로 하여금 아주 분명하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경공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겠죠. 그 안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들이밀면서 엄하게 그에게 이제 촉추를
꿀리고 말했다는 거죠. 똑같아요. 아까 그 말 죽인 거하고. 너는 죽을 죄를 범했는데 죄상이 세 가지다. 대왕께서 너로 하여금, 이럴 때 부를 규자는 하여금 사자의 뜻입니다. 대왕이 너로 하여금 새를 기르게 했는데 너는 새가 날아가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으니 이게 첫 번째 죄이고 조목이고, 군주로 하여금 한 마리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아까 똑같죠, 논리가. 이러한 일이 만일 기타 제후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모두들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주가 다만 새만을 중시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경시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로부터 우리들을 무시할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조목이다. 따라서 현재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말을 마치자 안자가 몸을 돌려서 경공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죠. 이게 드라마 같지 않아요? 당신께서 손을 쓰십시오. 안자의 말을 듣고 난 재경공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안자의 뜻을. 그래서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말하기를 됐다. 그걸 풀어줘라. 쏘알러 중발은 대화에서 많이 나오죠. 이어서 안자의 면전에 도달해서 손을 모으고 말하기를 만일 너의 인도함이 아니었다면 내 얼굴은 큰 잘못을 범했을 것이다. 내가 직접 이 얼굴이 아니라 험사는 하마터면, 네가 나를 일깨우지 않았으면 내가 하마터면 큰 죄를 범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안자도 말재주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나라 경공도 공자와 궁군신신 부부자자 대화 상대가 되었으니까요. 공자의 궁군신신 부부자자라는 얘기를 듣고 논어에서 보면 재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 선생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만일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감을 해요. 유사한 일화니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배영경 선생님이 그 다음 대목 짧으니까 읽어보시죠. 초나라가 개의 나라라면 개구멍으로 들어가겠다. 안영이 타자의 신분으로 초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다. 초나라 왕은 안영이 난쟁이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일부러 대문 옆에 작은 문을 새로 만들어 그곳으로 안내하려고 했다. 안영의 길을 죽여 하려면 또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자 안영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개의 나라에 왔다면 개구멍으로 들어가겠지만 나는 초라는 나라에 왔으리다. 이런 곳으로 들어갈 수 없지요. 이에 관리는 어쩔 수 없이 대문으로 안내했다. 초나라 왕은 안영을 앞에 두고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그대 같은 사람을 사자로 보내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구나. 제 나라에 인물이 없는가. 우리나라 조선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인물이야 빗자루로 흘러도 걸릴 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내 묻겠는데 어찌하여 그대처럼 고잘것없는 사람을 보냈느냐. 우리나라는 상대 나라 군주의 자질에 맞추어 사자를 뽑습니다. 현명한 군주에게는 현명한 신하를, 어리석은 군주에게는 어리석은 신하를 사자로 보내지요. 저는 어리석은 신하라 중국의 사자로 온 것입니다. 안영의 말이 끝내자 수왕은 써먹을 만한 얘기죠. 여러분이 무시당할 때. 여기 얘기가 약간 건너뛴 부분이 있긴 했는데 빠진 부분만 좀 뭐 이건 우리 아까 다 읽었던 거고요. 요 대목부터가 그거죠. 예. 안자가 사신으로 초나라에 도착했는데 초왕이
안자의 신체가 왜소함을 알고서 이렇게 이건 뭐 다 했던 얘기고요. 예. 뒷부분이 빠졌던가 그렇죠 이게. 여기서도 보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빗자루로 쓸어 담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손수매로 이렇게 다 저기 뭐예요? 손수매가 부딪힐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수매를 들으려 치면 태양을 가릴 정도가 된다. 그렇게 사람이 빽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빗자루를 쓸어 담아.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게 뭐 굉장히 많은데 또 도로 위의 행인들은 어깨를 부딪히고 발뒤꿈치가 서로 맞닿는다. 그럴 정도 사람이 많다. 예. 그때 초왕 이름은 네? 초왕은 성함이 어떻게?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네. 한번 알아볼게요.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름을 꼭 아셔야 돼요? 왕 이름 알기 엄청 어려운데 무슨 왕이라는 것만 알지. 네. 여기 주인공이 그 안영이고 제나라기 때문에 그냥 여기 지금 예, 용이 비싸고 구가 쌉니다. 예, 이용문 선생 읽으세요. 용이 비싸고 구가 쌉니다. 안녕은 재성이면서도 아주 수고하고 풍부한 생활을 했다. 이는 보다 높은 경고를 안녕에게 새 집을 주기로 하고 어느 날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영의 집은 시정대로 가깝지 않는가. 아직 19볼 때야. 조용하고 육군으로 집을 공유한 것이 없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그 집은 조상 궤도로 살던 곳이라